양승태 집을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USB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스모킹건이 될까 이렇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USB를 아주 이제 양승태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우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못돼 처먹은 여우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가져갔으니 너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막 숨겨놓고 찾아냈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서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증거인멸 게다가 조작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혹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실마리를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더 이제 사람들 놀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미워요 진짜. 이 양승태뿐만 아니고 유해용 이 사법농단의 이 주역들 진짜 열받아요. 진짜 공무원들이 주권자들이 주는 돈 받아먹고 사는 것들이 이것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만 70년 이상 그냥 아주 대를 이어서 그냥 해먹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안 된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 너무너무 끔찍하다. 역사상 최고랍니다. 이게 뉴스가 진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와서 그렇지 우리의 분노는 촛불로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막 흥분했었던 만큼 그 이상 흥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방송국들이 더 열심히 나서야 된다. 검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CTV 그 말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날짜가 딱 돼가지고 운영에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뭐 의사협회에서 말하기를 이제 그 최대집인가 하는 사람이 이재명하고 같이 그냥 토론을 해가지고 맞짱 토론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의사협회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계산상으로는 이재명 도지사 덩치만 키워준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들한테 실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정말 웃기지 않나요? 예. 이재명 그 도지사님은 옛날에 병원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는 그런 게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부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조리한지 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유령 수술, 생일 파티 수술, 세일즈맨 데려다가 수술하고 간호조무사 데려다가 수술하고 무자격자 수술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뭔가요? 그러면서 단체로 자한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오히려 자한당 것들은 여기 기생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도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데모를 하면서 그리고 최대집은 아주 박사모 쪽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의사가 왜 이래요, 의사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실력이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피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재명 도지사님이 하고 있는 정책이 훌륭하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최대집 같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의사협회도 아주 극정스러운 조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자한당하고 같이 발 맞춰서 뭐 해먹겠다는 생각은 그만하는 게 나을걸요. 예. 이제 국민들은 이제 주권자들은 안 쏘가요, 안 쏘가. 참네. 자료 찾으면 다 나오는데 얼마나 그 병원 수술이 나는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간호조무사들이 무슨 수술에 대한 공부를 했나요?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그냥 기술로서 뭐 그냥 미장원에 머리 따듯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뭘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있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허준 정신, 히포크라테스 정신 다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의학도 더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약값 가지고 또 장난치면 안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 안 돼요.
참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 드러나요. 아이고, 기계들한테 다 뺏겨. 이런, 머리, 썩은 머리 가지고는. 휴머니즘을 가져야지 일이 되지. 의사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4차 산업, 이 혁명이 더 좋은 면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치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더러운 사람들이. 이재명 도지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것도 몰랐겠죠. 하여튼,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이제 쌍용 자동차 여기도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주겠다 약속하고 이제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전원 복직되었으니 끝난 게 아니다. 손 놓고 있지 않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서 힘을 보태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피력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듬직한 도지사님입니까? 이분은 97%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말을 했는데 행동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행률 지킨 사람 97% 되는 사람 있나요? 말을 하면은 지키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쌍용자동차의 이 사람들도 얼마나 믿음이 가고 편하겠어요. 이렇게 매사에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데 이 김부순이라는 마귀 할멈하고 강용석하고 이 둘이는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우리 주권자들 우롱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뭐 경향신문은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경향조선이 있대요. 아니다. 경향스포츠. 거기서 또 이렇게 이 가십거리를 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경향신문이 또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또, 장난치나? 또 딱 이제 이 적폐들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딱 드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조선, 스포츠 경향을 이용해가지고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JTBC에서 시사 전망대 이런 데서 또 뒤통수 치듯이. 하여튼 주권자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지사님 되고 나면은 좀 이제 긴장이 조금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이 뉴스, 이 가짜 뉴스, 이 법하는 것들, 법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고. 전원체 이 사람 이런 완전히 진짜 내가 보니까 좀 이산 돌대가리던데요. 막 외워가지고 이제 변호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찰력도 부족하고, 게다가 보수 꼴통인데,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일을 맡길 정도로 자한당이 한심한 거죠. 맨날 더러운 짓거리만 뒤에서 해먹다가 보니까 무슨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전원책 같은 사람한테 의지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조직인가, 이 조직이. 아이고, 내 진짜 보니까 참 답답스러워가지고, 진짜. 오늘 이 펜은요, 제가 이제, 사왔어요. 고야 집에 가가지고. 고야는 화가다 보니까, 고야에 대한 이제 이 사람 전기를 써놓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15권 촥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시리즈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어요. 능력이 있는 작가가 쓴 시리즈가 정말 멋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몽테뉴의 시리즈 3권, 일본 작가가 쓴 거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제 바로 연이어서 고야의 시리즈 3권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페인의 고야의 얘기는 스페인의 전쟁 얘기도 이제 많죠. 고야가 그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림 세계가 펼쳐지면서 고야의 그 그림을 총 빵 쏘는 있잖아요.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 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나쁜 사람들.
그래서 고야는 이때가 이 사람 1700년도 후반에 태어났고요. 1800년대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대를 거의 이제 완전 주름 잡았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외모가 이렇잖아요. 그때 그 시대로 보면 약간 보헤미안 기질이 있어 보이죠. 전혀 뭐 장식도 안 하고 자기 자체가 하여튼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고야의 그림이 어두워서 실은 좀 그림을 그러니까 고야 그림보다는 고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고야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야가 자꾸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그래서 이제 고야를 지금에 와서 이제 고야를 정립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왕궁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깨우치게 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민중의식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왕궁에 들어가게 될 때도 너무너무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워낙 잘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림 솜씨가 이제 스승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질투를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착착 제거를 해버려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때는 180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리들 그분이 화가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디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림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더 스님인 사람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대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상도 주고 상금도 주잖아요. 거기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림을 빼버렸대요. 빼버리고 아주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이제 오히려 실력 없는 사람이 그 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후배로서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가 봐요. 그것을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나서야 되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후회한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세상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런 식으로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예술가 아닙니까? 예술 세계에 그런 부패가 끼어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그렇게 순서를 매긴다는 얘기를 듣고 고리들 그분의 얘기를 듣고는 1700년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결국은 유학 갔다 오고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하면서 그림 솜씨를 인정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왕궁에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고야가 썼던 색깔은 굉장히 화사한 색깔이죠. 이때는 화사한 색깔을 썼었어요.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에서 제가 이걸 사왔는데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은 고야하고 벨라스케스 그림이 정말 많아요. 완전 이 두 사람을 좋아한다면 진짜 가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고 이 두 사람은 왕궁에서 왕족들을 그리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물감 마음대로 쓰고 고야처럼 고호처럼 물감 막 값 걱정 안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캔버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그런 작품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벨라스케스하고 그림 솜씨로서는 정말 두 사람 다 좋아하지만은 인간성으로서는 진짜로 벨라스케스는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뭐 원하는 출세를 했던 사람이죠. 그림 세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민중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정립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쪽으로는 고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고야는 민중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다 녹여내고 또 40대 후반부터는 아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절을 하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화가로서 살게 되죠. 고야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가 스페인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고야하는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는 화가로서, 진정한 예술가로서 나는 고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예술가들 굉장히 잘 발굴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막 그걸 글로 옮기고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저런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뭔가 좋은 성과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고 저런 어떤 정신세계 안에는 이런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발견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깨우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고야가 나중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림이 이제 색깔이 조금 많이 어두워졌어요. 왜냐하면 어둠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철학이나 이런 데 많이 심취하게 되면서 진정한 예술가란 고야 같은 정신세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악으로 물든 세상을 그래도 선이 이제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대상이, 저는 어떤 사람의 역할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술가는 크리에이티브라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 위에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고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야가 그린 명작 중에서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꽤 크거든요. 이 그림이. 이게 이제 민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극문하고 극문 똥파리가 갈려서 싸우죠. 박사모도 보니까는 박사모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또 저것끼리 거기서.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사람을 지지하지만 지지하는 어떤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진짜. 예,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좌우 중간 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 지지자들도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세작이 끼어드는 겁니다. 세작이. 그러니까는 극과 극이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해서 이제 어쨌든 극과 극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선량함을 중심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량함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정치 혐오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지자들은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들 색깔이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 도지사님이 펼치고자 하는 세상, 그 세상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있지만 그런 세상을 다가갈 때는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꽂혀 있는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극과 극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한쪽을 완전히 짓밟아 놔야 되겠다고 하는 세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량한 사람들이 됐네, 나 이제 그만할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이간질 세력이 제일 더러운 인간들인데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간질 하는 세력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데요. 지지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싸우는 대상들은 이 80%의 적폐와 싸워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이 세력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 잘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좌도 우도 다 중요하다. 분명한 사실은. 예. 그런데 중간에서 이간질 하는 사람을 잘 찾아내야 되고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지지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무서워가지고 피했던 그림이 바로 이제 이건데요. 괴물이 이제 사람을 삼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의 족벌 체제를 위한 이 정치 자한당 세력,
그 다음에 이 사법농단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이제 그 악마 김부선을 이용해 먹는 이 세력, 강용석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괴물에 속하는 거죠. 사람들의 선량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런 적폐가 우리나라의 8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완전 적폐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우리의 2세와 우리의 3세를 위해서 전부 다 눈을 뜨고 이 바른 게 뭔지 고야 정신을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화이팅! 바이!